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사람들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사는 게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는데, 딘 쿤츠라고 하는 소설가가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우한발 바이러스를 묘사한 바 있는데, 그게 그대로 소설이 현실화됐죠. 이게 우리나라에 뭐 이제 번역돼서 나온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매 타자교사 해보신 적 있죠? 이게 자판 타수 늘리려고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게 NC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1989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때 설정이 뭐냐면 베네치아의 하늘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난다. 근데 해가 2020년이죠. 그 우한에 있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베네치아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초연결 사회가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사망률이 중국을 웃돌고 있어요. 유럽에 이태리나 스페인, 뭐 영국은 뭐 황태자도 걸리고 총리도 걸리고 있고. 그래서 이건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명작인데, 아담의 창조라고, 신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손이나 깨끗이 씻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동서양의 이제 도박판 풍경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휴지를 판돈으로 삼고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그래서 트위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재기 때문에 휴지를 묶여 가지고 키친타월로 쓰는 바람에 하수도 배관이 막혀서 이제 난리가 났다. 우리가 이제 사재기를 영어로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공황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곳곳에서 보게 되고, 지금 서양이 더 극심한 형국이죠. 그 코로나 시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는 원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기가 참 쉬워졌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We stay here for you.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병원에 있을 테니까 Please stay hom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댁에 계셔달라고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독려하는 이런 홍보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의료진 모습이죠. 레벨 4 방호복이 없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이제 진료하다가 결국 이분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이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 간호사였는데도 코로나19 앞에서는 맥을 못 쳤다는 거. 그리고 우리 빌 게이츠는 워낙 돈도 많이 벌었지만 기부도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기부한 거를 환산하면 매일 50억씩 기부한 셈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대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분이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의 그 사망을 일으키는 건 전쟁 아니고 바이러스일 거다.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근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얘기를 했고요. 사망률은 최근에 뭐 사스, 메르스 비교해봤을 때 코로나가 높지는 않은데요. 이게 사람을 향한 사망률은 적을지언정 경제를 향한 사망률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거의 100%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충격은 블랙스완 개념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백조는 하얀색인데 검은 백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해서 나중에 돌이켜보고 나서야 이제 뒷북치듯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충격이 몰려져 왔다는 거고, 왜냐하면 위기의 원인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학자가 풀 수 없고 방역당국과 의학자가 풀어야 할 위기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가보지 않은 주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외환 위기는 명칭이 다를지언정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행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실물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소비, 왕래, 외식, 출근, 그러니까 일상이 마비돼가지고 완전히 뭐, 그래서 연준에서 뭐 제로금리 쓰고 양적 완화하고 기업 어음을 뭐 내고 이렇게 바축가포를 막 쏘아대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계 경기 침체, 리세션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건은 뭐다? 얼마나 빠르게 방역을 종결하느냐,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개발되냐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고 유가까지 이제 폭락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중국 경제 금융위기 대폭발, 뭐 세계 대공황까지도 우려를 하고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막 이게 폭포수 같다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피엔스로 유명한 그 유발 하라리도 이번 사태가 인류의 어떤 변곡점이 될 거다, 분기점이 될 거다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좀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은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민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진정하시고 하던 거 계속하세요 이런 메시지인데, 호주의 한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Time to keep calm and Korea on.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한국처럼 대응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가 가장 이 위기에서 아주 침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진단 키트가 중요하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을 때는 빨리 이 환자군을 가려내야 되니까 진단 키트가, 근데 우리나라께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한국 진단키트 보내달라고 긴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로 된 코로나 족보, 우리나라가 질병통제센터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행동 지침이 미국에 있는 한국계 어떤 뇌과학자가 뜻을 모아가지고 또 자원봉사자 한 80명이 모여가지고 3일 안에 번역이 다 돼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의 대응 방식이 전 세계의 골드 스탠다드, 글로벌한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멋있습니다. 번역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번역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퍼뜨리자. 사실 제 지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 죽는 거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문제가, 그런 어떤 독백도 하더라고요. 근데 알미 삶이라는 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대하게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뭐 인포데믹도 많고 뭐 혐오와 공포의 어떤 메시지들도 많은데 팩트 체크해서 정확하게 심리적인 방역도 해야 된다. 심리적인 CPR, 심리적인 심폐소생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평소에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서적들이 이제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제 꺼내져 있는데, 저도 그래서 뭐 칼럼도 써야 되고 뭐 방송 준비도 해야 돼가지고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뭐 인수공통 감염증, 이런 책들은 제가 섭렵을 했는데, 이런 책들을 봐도 뭐 페이지는 두껍지만 뭐 뚜렷한 뭐 대안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지난 걸 복기해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견주어 보는 수준인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책들 중에서 꼭 봐야 되는 책이 있다는 거. 이름하여 생존의 비밀이죠. 생존의 반대말이 뭡니까? 생사존망이니까 사망이죠. 지금 세상은 사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생존의 비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또 다른 병겁이 올 거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시크릿인데, 세상에서 시크릿은 내가 꿈꾸는 거를 생생하게 그리면 그 현실화 된다는 건데요, 이 생존의 비밀, 이 시크릿 안에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토콜, 숙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생사존망의 관건이 된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책이라고 이렇게 표지에 써 있는데,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박혀져 있는 로마 화폐인데요, 네로 황제 뒷면에 보면 세쿠리타스 여신이 있어요. 세쿠리타스가 시크릿의 어원이고요, 이 여신이 안보, 안전 보장과 미래 보장과 안심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 세큐리타스에서 시큐리티도 나왔거든. 우리 응급실 그 보안 요용 같은 거 시큐리티라 그러는데, 시큐리티하고 시큐리티랑 어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확신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행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책을 훑어보도록 할 텐데, 들어가는 말 첫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한폐렴은 소병에 불과하다. 앞으로 닥쳐올 큰 병난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남으로 생기는 거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주 변화의 법칙과 직접 연관이 있다. 그래서 병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병자의 생사를 넘어서서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우주 통치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임팩트 있게 왔어요. 그래서 이 저자께서는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뭐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어떤 병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고 할 때는 그 병의 증상을 명확히 알고요, 경과를 알고 있고, 두 번째 원인을 알고요, 세 번째 그 치료법을 아는 건데, 이 목차 세 가지가 그 원인과 증상과 해법에 대한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20세기를 뒤흔들었던 바이러스들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서 도표가 돼 있는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 돌았습니다. 지금은 매년 겪는 그냥 일상의 계절성 독감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그 신종플루 전담의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외래에서 열나는 환자들 코를 찌르고, 밤에는 응급실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코를 찔렀어요. 하루에 한 200명 정도씩 만나서 그중에 한 절반 정도에게 당신은 신종플루 양성이라고 제가 통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6개월 했으니까 하루에 100명이라고 치면 한 달에 한 2,500명, 3,000명, 6개월 동안 한 제가 한 18,000명한테 양성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진자 수에 저는 쫄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해에 제가 만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에 우리나라 최종 확진자 수는 75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해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서 이렇게 끼니도 못 챙겨 먹는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식을 넣어줬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제 아이의 이제 모친으로 계시죠. 그때 제가 이제 응급실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봤던 응급학과 교수님이 러브콜을 보내서 제가 지금 응급학과 전문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가 위기였는데 저한테는 어떤 인생의
어떤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고, 신종플루랑 바이러스 유행 똑같은 거 보시면 H1N1이 이제 1918년에 스페인 독감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사망자 수가 5천만 명인 거죠. 아까 제가 신종플루 확진자 수가 7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도 놀라운데 그 해에는 공식적인 게 5천만 명이고 한 1억 명까지도 사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일 라이더라고 별명이 악명 높았고요. 유럽이 1차 세계대전으로 심란했는데 이 병 때문에 그냥 초토화됐죠. 그래서 그때 병동의 모습입니다. 그때 군의관의 기록입니다. 1918년 독감이라 불렀는데 어떤 독감하고 달랐다. 성서의 예언이 실현된 것 같았다. 전쟁을 피폐지했을 때 찾아와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감췄다. 이게 원래는 3일 열병으로 잠잠하다가 몇 달 뒤에 다시 등장했는데 한 250배 강력해져가지고, 그래서 보통 다른 인플루엔자는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취약하게 작용하는데 이건 유독 젊은 군인들한테 와가지고, 근데 또 재밌게도 어떤 방역을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닌데 11월 11일 우리는 빼빼로데이라고 알고 있는 날이 그게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어가지고 서양의 현충일인데 그 종전 이후에 그냥 또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그게 스페인 독감의 어떤 면모인데요. 그 당시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감정이입이 좀 되죠. 그리고 그 그레이트 인플루엔자라는 스페인 독감 전문 서적을 낸 존 베리라는 전문가가 21세기 대유행병의 출현은 그냥 시간 문제다, 불가피하다, 초연결, 아까 그 비행기의 퀀텀 점프 때문에 그 당시보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중심에 있고요. 인구가 이렇게 쭉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13세기, 14세기, 15세기 300년 정도에 보면은 리틀 딥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블랙데스라고 하는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요즘에도 요 블랙데스를 모델 삼아서 신종 전염병에 대한 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때 패스트라는 흑사병은 연쇄살인마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원래 중국 운남성의 이제 풍토병이었는데 몽골군에 의해서 서양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크림반도의 카파성에 이제 그 킵차크 한국의 그 어떤 군주가 성을 함락시키려고 풍토병이었던 블랙데스에 걸린 군사들을 성 안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게 그 성 안에 있던 제노바 상인들한테도 옮겨지고 그게 이탈리로 건너가서 유럽이 완전히 3분의 1까지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게 됐죠. 이런 모습.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인구가 줄니까 농노가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뭐 그 신중심의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그때 민첩하게 대처했던 도시 정부의 또 방점이 더 찍히고 문명 대전환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 옷처럼 입고서 방법이 없으니까 사열을 했던 건데요. 이 사열 때문에 저혈압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지금 우리가 격리라고 하면 쿼런틴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패스트 때 나온 용어라고 알고 계시죠? 꽃보다 누나들이 갔었던 그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 진입하려면 섬에서 격리를 40일 동안 했었어야 됐어요. 30일 했더니 효과가 없어서 10일 더 늘려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게 그 40일이라는 뜻에서 쿼런틴, 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그 국왕의 주치이기도 했던 의사였으면서 예언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자기 아내와 아이는 패스트로 잃고서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데 오염된 시체를 태우고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하고 장미 뿌리와 장미 잎사귀를 달인물을 먹이고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었던 그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그게 지금 우한 폐렴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명사가 질병사죠. 문명이 질병을 만들고 질병이 문명을 만들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들듯이.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병든 자연과 맞물려 있다는 거. 자연이 병들면 인간 또한 병드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대 병원장님께서는 최소 5년 뒤에 전 세계적인 변종 감염병이 또 올 거다. 지금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까지 다 5년씩 사이클을 두고 있는데 포커스는 또 이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패스트랑 스페인 독감을 다 복기를 해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유행병 앞서서 여러 해 동안 냉해 등의 기상이변이 있었다는, 인플루엔자라는 게 하늘의 어떤 영향을 받는 뜻인데 자연의 어떤 변화 사이클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를 이게 또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가지고 기온, 강수량, 폭설 등의 기록이 저 처음에는 1만 2천 개로 읽었는데 12만 개의 기록이 다 갱신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머전시 메디슨인데 지금은 클라이밋이 기후가 응급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물이 100도씨 되기 전에 99도씨, 뭔가 극단적 변화가 오기 전에 그 균형이 깨지는 그 포인트인데 지금 우리는 그 단계에 와 있다. 행성 비상사태다. 그래서 어떻게 병들었냐? 일단 지구가 말라가고 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인 건 아실 텐데 우리 몸의 70%도 물이고요. 물이 고갈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물 종이 하나씩 멸종하는데
지구상의 생물들이 한 종씩 익는다는 건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이 빠지는 거랑 같으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그럼 추락밖에 없잖아요.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이 지금 진행되고요. 2020년에 발효가 되는데 그 산업혁명 때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자 해서 이게 만약에 2도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체온도 2도 넘어가서 열나면 지금 어디서 못 다니는 거 아시죠? 열나면 어디 출입도 안 되는 세상이 됐는데 20억 명이 물 부족에 빠지고 30%가 멸종하고요. 여름철에 폭염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바빠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지구 자체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갑자기 양측성 폐렴이 생겨가지고 급전직하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를 우려하시는데 지금 지구의 폐포도 완전히 손상됐죠. 뭐 아마존이나 지금 호주 산불 5개월 동안 벌어져가지고 서울 도시의 100배 규모가 완전히 지금 화상으로 박피가 돼버렸죠. 캥거루 섬이 이런 모습이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 바이러스가 머무는 곳이 자연 생태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포만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바이러스가 기생하기 좋다고 돼 있어요. 이 분야 전문가 리차드 브로디가 말하는 거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마음 바이러스, 이게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분의 저서인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식의 언어로 말하면 원한입니다. 겉으로 표출되는 건 원이죠. 복수의 대상이 있고 복수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바깥으로 불기운으로 뻗쳐가지고 앵거가 나오는 건데 나의 어떤 문제가 제도의 문제, 남녀차별, 적서차별 뭐 어떤 제도의 문제로 내가 그걸 대응할 수 없게 되면 내면화돼가지고 그리프, 그게 깊어져서 이렇게 응어리가 돼서 대물림도 되는. 근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뭐 마루타, 뭐 위안부 문제, 흑인 노예들, 여자분들은 전적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고 낙태아들의 원한, 그다음에 뭐 우리 시리아 난민 그때 해변에 죽은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역사는 전쟁사였고 전쟁 속의 원한의 역사였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질병 대란의 배경에 대해서 압축해보면 자연환경 파괴, 사회의 부조와 불균형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원한이 쌓인다. 그게 바로 천지간에 꽉 차 있다는 문제. 이 책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그래서 깊고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랑 동시대를 살았던 남사고 선생은 앞으로 터지는 괴질병은 그런 원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조일손이다. 조산이 천이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산다라고 비참한 어떤 예언을 한 바 있고요. 동학의 최순 대신사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12제국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 괴질이 터지는 거는 다시 개벽하는 현상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특히 동학에서는 인류 역사를 귀결짓는 괴질이 와서 새로 탄생한다 지구가. 근데 그것은 다시 개벽이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조금 주는 거라면 개벽은 본질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통맥 속에서 인류 문명의 중심 주제 또한 개벽이었습니다. 10개자 10벽자인데 종말이 아니에요. 우주에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순환하는데 변화의 마디가 있는 거고요.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개벽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의 질서가 바뀐다는 거. 그럼 개벽이라는 걸 되짚어 보려면 동양의 자연관에서 말하는 개벽의 원 출발은 하루의 음양 순환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집에 쉬었다가 자야 되는데 요즘 이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네요. 하루의 사이클. 지구 1년도 보면은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사람들 이렇게 가지 뻗듯이 벌어지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쉬는 거죠. 이 지구 1년을 통해서 초목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인간의 일생 또한 이 생장염장이죠. 유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갑니다. 공통된 패턴이 네 박자, 쿵짝, 생장염장. 이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시점은 다시개벽이기 때문에 우주의 성장기인 양기운이 지배하는 그 선천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루시란 영화를 봐도 존재를 증명하는 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이유를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라는 질문의 전미사에 때문에라고 써 있어요. 그죠? 모든 이유는 때가 문제예요. 말 잘 듣던 애가 왜 갑자기 10대가 됐더니 말을 안 듣지? 그럴 때야. 그 때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선천 세상은 서로 극하는 상극의 질서로 세팅이 돼 있었다는 거. 천지의 중심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져서 지축 또한 양의 방향인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바람에 양중심의 어금조량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배했습니다. 하늘 중심이었고 땅은 그래서 땅은 더럽다가 돼 있는 거죠. 남성 중심이었고 강자 중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선천 상극 질서 원한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 볼게요. 두 다람쥐가 그냥 사이좋게 잘 먹으면 되는데 큰 다람쥐가 작은 다람쥐를 밀어내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이 작은 다람쥐의 원한이 켜켜이 쌓여서 이 천지간에 꽉 차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진단 키트 얘기를 했는데 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거, 지금이 여름철 말 가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이 시대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입니다. 사실 이때에는 여름 가을 바뀔 때는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속출하듯이 괴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그럴 때예요. 그래서 여름 가을 바뀔 때 이 우주 1년 사이클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빙하기 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했었던 바 있고요. 우주 환경은 선천 봄 여름 5만 년 동안은 지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타원 궤도를 돌다가 가을로 넘어갈 때는 지축이 쓰면서 정원 궤도로 완전히 그야말로 궤도 수정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세상은 피사의 사타처럼 삐딱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듣고 계신 분들이 100% 이해를 안 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듣습니다. 마음이 다 삐딱해요. 사람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은데 이게 이번에 똑바로 쓴다는 거. 여기 피사 사탁감 이런 인증샷을 찍죠. 이렇게. 이게 이번에 어떻게 된다? 일순간에 쓴다는 거. 그래서 개벽은 왜 오는 거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오행으로 위치를 보면 화와 금의 상극이에요. 화와 금은 서로 상생하지 않고 서로 극하는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일어나는 것을 생장 연장을 두 박자로 줄이면 그게 춘생 추살입니다.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거. 인류 역사를 빨리 돌리면 춘생 추살밖에 없어요. 근데 음부경에도 천생 천살 도질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건 자연의 섭리야. 그래서 원인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서 괴질이 된다. 봄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에 대한 죄업의 인과응보로 큰 병세가 터진다는 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의 그 상극과 원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이 질병의 정체가 정확히 규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과학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로 미세하게 드러내지만 영적으로 보면 괴질 신장들의 문제도 있다는 걸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천의 모든 악업이 가을 운수 아래서 큰 병을 일으킨다.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낸다. 이때는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쓰는데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 똑같죠. 백신 없고 치료제 없고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고. 근데 그 세르비아의 목동이었던 그 대를 이어서 예언을 아주 진솔하게 하는 타라빅은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노답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머리 싸매고 연구하지만 치료법이 없어요. 정확한 치료법이라고 하는 건 신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의 손길을 음양 오행의 이치로 번역하면요, 토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화극금의 상쟁을 중간에서 중매하는, 그게 토가 개입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꺾어줘야 된다. 이 토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주의 통치자요 주제자이신 하나님 자리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매달려서 오매불방 기다리고 있는 분이죠. 근데 화극금의 추살 개벽에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상생을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게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래서 이 성구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와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뭡니까?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이제까지 뭐 저도 천주교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녀보고 불교 참선도 해보고 그 여정 속에서 이렇게 상제님 씨를 만나는데 그 선천 종교의 모든 메시지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기다림. 그래서 그 안도현 시인의 그 기다리는 이에게라는 그 작품을 보면 첫 문장이 이런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불 꺼진 간이역에 서 있지 말라. 기다림이 아름다운 세월은 같다. 지금 선천 종교에 대한 그 일갈로 저는 그 시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선천 종교는 간이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중간에 대전, 대구, 울산 거치는 거죠. 신교 원형 문화로 시작해서 3,000년 전에 불교, 2,500년 전에 뭐 유교 지나서 기독교까지 왔지만 거긴 다 간이역이고요. 심지어 그 시에 보면 불 꺼진 간이역, 생명력을 다해서 최종 부산까지 참동학 증산도까지 가기 위한 간이역이었고요. 우리 증산도는 뭡니까? 불 켜진 종착역이죠. 어떻게 켜져 있습니까? 환하게. 삼성기상의 첫 문장처럼 오환, 환하게 켜있는 종착역으로 가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거. 청주의 한 마트 앞에 마스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스크 하나도 이렇게 기다려요. 그래서 기존 종교는 한 글자로 뭐라고요? 기다릴 대자. 근데 동학의 놀라운 선포가 뭐냐면 앞으로 그분이 오시니까 모셔라는 거죠. 마스크 기다렸다가 마스크가 생기면 마스크를 모시고 집에 가시겠죠. 근데 이 한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획 차이입니다. 획 하나 지우는데 인류의 정신사, 지성사, 종교사가 수천 년이 걸린 거죠. 이 한 획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동학의 선포가 위대한 게 뭐냐면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만나야 할 때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때이면서도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부의 시대가 오는 때다. 그 각성이 필요해요. 읽어보시죠. 이거 영국 사람이 한국 친구한테 이제 유명한 RTA 라면을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RTA 라면이 없죠. RTA 라면이 없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이 너구리였죠.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너구리로 읽는데 서양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알파벳만 알지 한글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는 RTA로 읽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개념의 문제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필라테스를 배웠는데 그 필라테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구령을 붙이는데 귀엽게 멀게라고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사실 좋은데 돈 주고 고문을 스스로 받는 운동인데 쥐어짜고 근데 어떻게 이 운동을 귀엽게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했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회원님 귀엽게 아니고요 귀 어깨 멀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으면 그렇게 안 들려요. 어떤 단어가 들리려면 외국어 공부도 머릿속에 그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상제님의 어떤 언어 세계 그 개념을 모르면 안 들려요. 외국어고 외계어예요. 사실 그래서 개벽에 대한 개념 없이 꿈을 꾸는 것도 개꿈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그래서 귀 어깨 멀게 한번 하고 가실게요. 그러면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그 목에 주름살도 펴시고 마음의 구김살도 펴시고 좀 귀엽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제님 진리를 이제 익히는 데 있어서 제일 첫머리에 개념 잡아야 되는 건 진리 구성의 세 박자 이신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바탕을 깔고 신도의 계획을 거쳐서 역사로 완성되는 건데 뭐 세상에서는 이판사판을 얘기하긴 해요. 그래서 대표이사라고 하는 건 입치의 세계랑 실무 경험을 다 겸비한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상제님 진리에서는 이 신도 세계가 개입한다는 거. 한 영화로 치면은 사의 세계는 배우들의 모습이고요. 이치는 시나리오인데 신의 세계는 감독과 스태프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 그 연예인의 매니저들이 전지적 참견을 하죠. 이 인간의 역사에도 신도 세계가 아주 전지적으로 참견을 합니다. 이 X값 미지수를 모르고 역사를 해석하면 많은 걸 놓치게 되는데 상제님의 통찰 속에서 이 이신사가 들어오고 그 모든 건 마음의 응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아인슈타인도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천은 상극 시스템인데 상극 시스템 안에서는 새로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종교는 불교는 무명을 얘기하고 기독교는 원죄를 얘기해서 인간의 고통의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인간 개개인에만 문제 삼았는데요. 물고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썩었을 때는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갈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은 세상에 건질 수 없다 선포하셨고요.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이를 꾸미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제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천지공사입니다.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공적인 일인데 요즘에 어떤 그 무대가 아주 멋있으면 뭐 무대를 뭐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신명계의 원판이 있고 그게 인화되는 게 현실 역사이기 때문에 신명계의 배우 스토리를 알면 역사의 그 이정표가 보인다는 거죠. 설계도대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듯이.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 틀을 알면 20세기 현대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고 한반도의 남북 대결, 핵무기 문제, 앞으로 오는 질병대란의 실체를 모두 알게 돼가지고 인생 최후의 승리가자가 된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책이야말로 전 세계로 번역돼서 한번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상극의 불균형으로 원한이 쌓였고요. 지금 인류 역사는 해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해원이에요. 그 해원 끝에 상생의 후천 세상이 오는 거죠. 웃으면서 사는 세상. 그리고 상제님이 세상의 운명을 시간적으로는 씨름판, 공간적으로는 바둑판에 주셨는데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으로 20세기 역사가 전개되게끔 했어요. 그게 육자회담으로 현실화됐고요. 1변과 2변과 3변을 거쳐서 지금은 마지막 상씨름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씨름판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전쟁이다. 최후의 한판 승부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겠냐? 이 전쟁을 각성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있고요.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오기 때문에 이 병의 의미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 질주하는 어떤 차량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병이라는 겁니다. 병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솔루션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병난이 크다 하셨고요.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 먹다가 왕래하다가도 죽는다. 일상생활을 지금도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그 확산 속도와 치사율은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동물들만 이런 봉변을 당하는데 이게 인간에게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서 약지어 먹을 틈이 없고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 책에는 병겁이 어디서 터지고 어떻게 번지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서에서 이런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는 것은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독자들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심장 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훈련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뭐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순서를 훈련해둔 이유가 즉각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머리로 판단하는 그 주저함 없이 바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책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을 먼저 침입한다.
귀중한 약품을 구하지 말고 성경신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제가 이 문장을 중3 때 처음 봤는데 저는 이 의통 의학인 줄 알고 의대를 갔죠. 동아리방을 딱 가서 이 성구를 읽었는데 불싸 잘못 왔다.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의통의 뜻이 뭐냐? 살릴 의자, 거느릴 통자. 병든 사람과 병든 세상을 살려서 세계를 통일한다는 거. 구원의 마지막 비밀 열쇠다. 이렇게 정명되어 있어요. 남북통이라는 글자를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한테 보냈더니 두 물결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남북 통일도 사실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의통을 집행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 뭐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리고 의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옆으로 보면 13이죠. 근데 세로로 보면 B죠. 그래서 매달 13일이 그 헌혈의 날이라고 해요. 블러드와 통한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헌혈도 줄었는데,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알테이가 너구리로 읽어져야 되는 것처럼. 위에만 보면 사람들 보면요, 사람 안경 쓴 사람으로 보일 텐데, 밑에 닭 보이고 토끼 보이고 개 보이고 고양이 보고 나면 저 뒤에 있는 건 쥐로 보이죠. 어떤 맥락에서 이 역사를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존의 비밀은 그런 바른 어떤 맥락을 읽어줍니다. 앞으로 근데 이런 병겁 전에 시두라고 하는 게 전룡자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벽도 3종 세트예요. 문명이 개벽하는 상실음과 인간이 개벽하는 괴질 병겁과 자연이 개벽하는 지축정립의 도미노 현상이 있는데, 그 신호탄으로 천연두가 터집니다. 16세기에 전 세계 인구 5억 중에 1억이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5분의 1의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천연두. 미국의 영광 팍스 아메리칸의 이면에는 그 원주민들한테 시두가 발라진 담요를 막 주면서 그런 어떤 악행 속에서 벌어졌다는 거. 총균세라고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진다, 우주의 가을을 듣고 이 제목을 읽으면 병난과 병난이 터진 이후에 쇠로 상징되는 가을의 금기운의 세상이 온다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츠텍 문명도 코르테스가 600명 데리고 왔는데 30배 많은 인원들을 천연두 바이러스에 극복 못한 걸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59년도에 마지막 환자가 있었고 1967년도만 해도 전 세계에 10억 명의 감염자가 있었는데 77년도 10년 뒤에 적극적인 방역을 해가지고 소말리아의 마지막 환자를 끝으로 1980년도에 WHO에서는 박멸이 됐다고 선언했어요. 자랑스럽게. 마지막 환자 사진도 찍고 스몰팍스 이즈 데드. 근데 지금 이게 생물 무기 형태로 다시 번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북한이 갖고 있죠. 그리고 북한 보유 생화학 무기들이 있죠. 탄저균 테러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를 장착해서 할 수 있다는데, 한 명을 살상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재래식 무기는 한 명 죽이는데 $2,000가 든다고 합니다. 핵무기는 한 명 죽이는데 $800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화학 무기는 한 명 죽이는데 $600 든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생물 무기는요, 한 명 죽이는데 $1가 든대요.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비겁한 무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북한 실정에서는 가장 쓰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 10g만으로 열흘 안에 서울 인구 절반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코로나 위협은 될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족보를 열어봤는데 2004년도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은 아니지만 생화학전이 발생했을 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다. 천연두가 발생의 대처법에 대한. 그러니까 2004년도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정도로, 그때 막 탄저균 테러 있고 하니까 시두로 인한 생물학 테러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거라는 거. 북한 병사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백신은 없죠. 태부적이죠. 요즘에 뭐 두창 전파 대처 훈련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 동의보감에는 태율구호천전을 읽으라는 겁니다. 태율구호천전이 뭐길래? 근데 패스트 때도, 흑사병이 돌 때도 수도자들은 면역이 생겼다. 수도라고 하는 것이 수행생활이라고 하는 게 병을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두의 때에는 태율주를 읽어야 살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태율주로 모든 병을 이겨낸다. 왜냐하면 태율주는 수기를 저장해주는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훔치훔치 태율전사하고 훔리치하도 훔리하면 사파, 이 주문이 왜 그러면 병을 이기느냐? 이 책에는 태율주는 인간 생명활동의 근원인 수기를 축적시켜주는데, 수기라고 하는 게 인체의 에센스입니다. 우리 몸에 골수, 정수, 뇌수 이런 것들인데, 이걸 축장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병을 이기는 거고, 이게 신까지 명화시켜서 궁극의 도통도 이루어진다. 인간의 몸을 불멸의 선체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홍삼 광고인데, 저는 이게 태율주 읽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죠. 보호막이 쳐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홍삼을 드시고 있어가지고 보호막이 쳐지는 그림인데, 근데 태율구호천전, 태율천 상원구이 누구냐 하면 우주의 가을의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상식이죠.
내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 그리고 나의 민족의 뿌리, 그 다음에 상제님을 찾는 것까지는 했으나 이 우주의 으뜸가는 하늘과 접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도 충전이 돼야 쓰는데 궁극의 충전 장소가 태을천이라는 거죠. 거기가 북극성이기 때문에 아이돌들 전부 다 스타긴 하지만 그 스타들 중에서도 센터를 차지하는 스타가 있죠. 이 우주의 별들 다 스타긴 하지만 그 스타 중에 스타, 핵 인싸가 뭐다? 태을천이다. 그래서 그 태을천을 찾아서 수행하는 건 그 어떤 수행법보다 압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선천 수행법들은 양기운을 제압하기 위한 참선과 명상들인데 그거는 낮에 햇볕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근데 밤에 선글라스 끼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 위험하죠. 선글라스는 벗고 색안경은 벗고 새 진리, 상제님의 성부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태울줄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솔루션이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리 9,000년 역사를 일깨워주는 건 성숙한 인간, 태일이 되는 건데요. 태일 문화의 완성이 태울주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하나 되게 해준다고 하고 그 태울주의 첫머리에 훔자가 있는데 훔자는 인간 탄생의 근원자리면서 가을의 통일의 생명의 소리다. 그래서 그 디팍 초프라라고 하는 의사가 퀀텀 힐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과학자가 훔 사운드를 암세포에 때렸더니 암이 터지다라는 거. 의학이 아직 암을 극복 못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정상세포는 더 건강해졌다는 거. 그래서 디팍 초프라는 훔을 홀리스틱 사운드, 전일적인 소리.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데 훔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화된 게 인간이에요. 훔 사운드가 인간을 궁극의 성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합니까? 집에서 홈트 하실 텐데 우리는 뭡니까? 훔트, 훔 사운드로 세상을 정화하는 거. 수승화강이 되는 거고요. 의학자들은 이런 증거가 필요하니까 태울주 수행 전과 후에 콜레스테롤 사라지는 거. 에모토 마사루 아까 그 남북 통일 글자 의뢰했던 분한테 태울주 청순물 보냈더니 비포 앤 애프터가 전혀 다르죠. 육각수가 영롱하게 펼쳐지는 거. 인간의 몸이 그렇게 영롱해지는 거고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무오년 독감으로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을 괴롭혔는데 지금 이 세계의 방역 상황과 우리나라 방역을 보면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작죠. 그때 태울주를 너도나도 읽어서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미 역사가 증명한 면역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증산도의 전신이 되는 보청교가 그 당시 조선 인구의 3분의 1 차지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태울주가 후천 밥숟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흑수저니 금수저니 얘기하는데 그거는 슈퍼 금수저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훔치훔치란 글자를 잘 들여다보면 훔은 소가 들어있죠. 남사고 선생이 말했던 소울음소리를 찾으라고 했던 그게 태울주예요. 치자는 신과 하나 되는 뜻인데 치자는 마늘 따자잖아요. 사실 태울주는 양이 질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기를 저장한다고 할 때 응급실에서 2시간, 3시간 수액 맞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회복을 하듯이 그 수기가 일정 기간 채워져야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제 딸도 이제 맨날 집에서 자기 전에 절하고 수행하는데 3,000동 넘겼다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저는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 때문에 인도 갈 때 대전에서 새벽 5시에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뉴델리 갔다가 뉴델리에서 첸나이까지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다 개수기를 열심히 눌렀는데 그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 자정 넘었을 때에 개수기를 봤더니 23,000도까지 되더라고요. 정말 일심으로 한번 문턱을 자기의 한계를 넘어보는 걸 경험해 봐야 태울주의 조화가 뭐다라고 앞에서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거의 마무리인데요. 남자애였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뒤로 자빠졌는데 그래서 내 사진을 찍었죠. 출혈이나 골절을 보려고. 근데 이상은 당연히 없었어요. 한 3살짜리 애인데. 근데 이 얼굴 두개골 사진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빨이 있죠. 보이는 이빨이 있고요. 유치라고 하죠. 근데 그 이빨 밑에 또 다른 이빨이 있죠. 아직 드러나진 않았으나 곧 튀어나올 이빨들. 유치는 다 빠지지 않습니까? 병겁이라고 하는 건 선천에 유치한 그 상극 문화를 다 뽑고 뒤에 솟아오를 영구치들, 영원한 생명의 문화, 영생 문화를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묵은 천지가 생명 기운을 충만한 새 천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고를 치르는 것이 여름 가을 바뀔 때 이 질병겁, 개벽 현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 찰스 다윈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힘센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뭐다?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변화를 얼리 어답터, 빨리 적응해서 극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다. 지금 사람들은 파도, 코로나 파도만 보고 있는데 이 책은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가을바람, 추풍,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소식. 이거는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제가 최근에 훑은 건데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걸 하시면 된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은 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뭡니까? 태울주 읽는 거, 이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대우주 통치자의 마음을 읽게 된다. 병을 공부하다 보면. 궁극의 이 시대 흐름을 읽고 적절히 대비하는 게 생존의 비밀이다. 한쪽 면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Just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불가능해. 단면만 보면. 근데 전체를 다 보면 뭡니까? 바로 하자. 불가능은 없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오는 후천, 가을, 상생문화.
낭만 닥터 김사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건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책이 그 답을 에필로그에서 얘기하는데요. 무엇보다 질병 대란에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인류를 건져낸 일이야말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돋보을 받는 구도자들이 가장 큰 영광으로 누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 개벽기의 진리로 사람 살리는 일이 생존의 비밀이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박노해의 시를 보면 이렇죠.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 책의 결론도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 결국 사람이 천하대세를 바로 잡는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세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 문턱을 넘어 하늘과 땅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낙엽이 될 것인지 그건 오직 뭐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작부터 하십시오.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